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한국조선해양이고요. 코드번호 009540, 현재 시각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10시 1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한국조선해양은 국내 대표적인 조선 3사 가운데 하나죠.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뭐 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 한국조선해양이 2008년도에 금융위기 이후에 한번 크게 하락이 나왔다가 2010년도에 또 큰 상승을 보였다가 2011년 이후로는 지속적인 하락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저는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해양 플랜트 산업의 이제 뭐 수주가 완전히 이제 끊어진 부분들, 유가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한때 이제 유가가 이제 한 100불씩 또는 150불씩 갈 때는 이 해양 플랜트의 수요가 상당히 많았었죠. 해양 플랜트의 수요가 많았지만 이 유가가 지금 40불대 뭐 50불대까지 지금 떨어진 이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 해양 플랜트의 수요가 크게 증가될 수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유가가 40불, 50불이면 사실 이렇게 해서 해양 플랜트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해양 플랜트를 해서 원유를 생산을 하려면 적어도 단가가 한 70불 이상은 좀 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이야기가 많아요. 70불 이상은 돼야 된다. 근데 지금 40불, 50불인데 지금 이거 해양 플랜트에서 원유 캐봐야 손실만 늘어나니까 실질적으로 해양 플랜트 산업이 크게 과거에 비해서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속적인 일단은 뭐 매출 파이를 키우지 못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매출 파이나 이런 것들을 더 키우지 못하는 거고 과거의 흐름으로 최근 몇 년 동안 가지 못하는 큰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거의 뭐 LNG선이 주력이죠. LNG선이라든지 뭐 컨테이너선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 계속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마저도 사실 뭐 불안해요. 조선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좀 불안한데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물동량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거기에 대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영향을 가장 크게 많이 받는 산업 중에 하나가 이 조선 산업이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지금 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수주 절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겨우겨우 이제 맞춰가고 있는데 올해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올해도 이제 예상했었던 수주 목표액에 지금 이제 거의 전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겨우 한 10%좀 넘게 달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이제 올해도 올해지만 앞으로 2년 후가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업의 특성상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2020년에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결국에 2018년도의 수주 실적을 봐야 돼요. 2018년도 한 해 동안에 얼마만큼의 수주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수주 실적이 결국에 2년 뒤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중간에 계약금이나 중도금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인도 시점에 이제 뭐 나머지 잔금을 받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2018년도의 수주 실적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2020년의 실적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20년의 수주 실적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2022년에 이런 그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최근에 코로나 사태 여파로 인해서 단기간에 주가가 크게 또 휘청거렸던 부분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2018년도의 수주 실적을 감안해서 볼 때 뭐 크게 이 박스권이나 여기서 이제 더 큰 성장이나 상승을 기대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보다는 또 앞으로 2년이 또 걱정되는 상황이고 지금 그나마 카타르발 LNG선 수주 모멘텀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한번 강하게 좀 올라왔었죠. 이때 슬롯 계약을 했었죠. 슬롯 계약 배를 건조할 수 있는 이런 슬롯을 이제 계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인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하반기 정도에 일단 진행이 될 것이다. 아직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하반기 정도에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일단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LNG선을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카타르에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올 하반기 내지 내년 상반기 안에는 뭐 실질적인 계약을 해야 2024년부터 2027년까지 LNG선을 원활하게 공급을 하겠죠.
물론 100척을 우리나라가 수주를 했는데 이게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이 몇 척의 수주를 했는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 뭐 결과나 이런 것들은 알 수는 없는 부분이고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 계약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저는 지금 만약에 그런 LNG선을 수주를 하게 되면 향후 2022년까지는 그래도 이 회사의 2022년이 2022년, 2023년 뭐 이렇게 도크가 비어 있지 않을 것이다. 도크가 비지 않고 꾸준히 일감이 미리 따놓는 거니까 미리 따놓고 하면서 도크가 비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실적은 유지를 할 거다.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다라고는 봐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엄청난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박스권 흐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최근에 이제 LNG선 이슈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갔던 거 이런 거는 뭐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계약이 일어난다면 또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의 뭐 주가의 상승이나 이런 반응들이 오겠죠. 추가적으로 뭐 모잠비크에서의 뭐 이런 하반기 모잠비크 쪽에서의 하반기 또 LNG선 수주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쪽에서의 LNG선 수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하반기에 뭐 카타르 부분하고 추가적으로 모잠비크나 러시아 쪽에서의 추가 수주까지 좀 달성한다면 부진했던 상반기의 수주 실적을 하반기에 좀 만회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수주 모멘텀을 앞으로 계속 한번 올 하반기까지 잘 지켜보면서 실질적으로 수주가 발생되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격적으로는 뭐 저는 한 75,000원 정도면은 뭐 거의 바닥이다. 최근에 이제 기술적인 흐름상 바닥이다라고 보고 하반기 수주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반등을 조심스럽게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최근에 제약이나 바이오 쪽으로 쏠렸던 우리나라 시장이 제약이나 뭐 바이오나 이런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려갔었는데 이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좀 터져 나오는 거죠. 하락으로 터져 나오고 쏠렸던 것들이 이제 분산이 되면서 오늘은 삼성전자나 이런 삼성전자나 어제 오늘 삼성전자나 이런 IT 쪽으로 수급이 또 몰려가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러다가 또 삼성전자가 또 빠지면 거기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또 새로운 또 업종이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이런 기간 산업, 뭐 조선이나 뭐 건설 이런 쪽으로도 순환매가 한 번씩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딱히 주가나 이런 것들이 크게 올라가지도 떨어지지도 않는 다소 좀 정체된 구간이지만 일단은 순환매 정도의 단기적으로는 순환매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순환매 속에서의 한번 조선 업종이 부각되는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만하고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수주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만 좀 뒷받쳐 준다면 어느 정도 이제 주가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긴 호흡에서 본다고 해도 한 75,000원은 뭐 안 깨지고 가야 되겠죠. 한 75,000원대 정도는 과거에 거의 뭐 저점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한번 매력적인 구간까지 내려왔다라고 보는 가격이니까 75,000원 정도는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흐름들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도 매물이 상당히 많죠. 올라갈 때마다 이 매물이 많이 좀 쌓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상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단기적으로는 한 10만 5천 원 정도, 10만 원? 10만 5천 원 정도부터는 이전 고점이기도 하고 이전에 이 가격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지받고 반등 나오고 지지받고 반등 나왔던 이런 뭐 맥점 구간이기도 합니다. 매수와 매도가 많이 공방을 벌였던 이런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저항의 압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정도부터는 상당히 좀 강한 매물 압박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위로는 10만원과 10만 5천원에서 단기 매도 타이밍을 아래로는 7만 5천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일단은 뭐 보유의 관점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한국조선해양은 이슈가 또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또 영상을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가 함께 제시가 되기 때문에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